제5장 조개법, 첫 번째 용광의 탈산. 탈산하면은 용광 중에 산소를 제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탈산 반응의 종류는 보면 이제 용광 중에 그러면 왜 탈산이 있을까요? 여기 이제 탈산의 목적이 있거든요. 용광 중에 탈산은 용에 대한 산소나 또는 뭐 산화 개재물 같은 걸 제거하는데, 이런 전 그러면 왜 이것이 들어갔냐? 그러면 산소는 처음에 제강 과정 중에서 제강의 첫 번째 단계가 1번 단계가 산화정년이죠. 산화정년이라 해서 각종 불순물이나 그런 걸 제거하는데, 그때 이제 필요한 것이 이 산화정년을 하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하죠. O2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불어넣고 정년을 하고 나면은 남은 산소가 있겠죠. 그런 걸 제거하는 것이 이제 탈산이다. 첫 번째, 용광 중에, 여기가 산소가 아니라 탄소입니다. 탄소. 잘못됐네요. 탄소. C입니다. C에 의한 탈산이에요. 산소가 아니라 탄소. 탄소는 탄소하고 결합을 잘하죠. 그래서 탄소에 의한 탈탄 방법인데, 그러면 산소가 반응하면 C가 O하고 반응하면은 이제 CO나 CO2가 되겠죠. 이렇게 CO나 CO2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기 있는 산소가 제거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온도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CO 분압 같은 것도 좀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용광 중에 산소량이 많으면 산소량이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반응은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 그런데 그 실제 강에서는 요 탄소 함유량이 실제적으로 상당히 강의 그 기적 성질에 영향을 무지하게 미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런 탈산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는 확산 탈산이나 그 뒤로 가면 그 세 번째 이제 강제 탈산 같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확산 탈산부터 보겠습니다. 확산 탈산은 슬래그 중에 Fe 농도하고 그 다음에 용광 중에 산소 농도를 이거를 일정 비율로 유지하려고 얘가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산소가 용광 중에 산소가 많으면 슬래그 중에 요 FU 요쪽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반응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슬래그 중에 FU 농도를 감소시키면은 슬래그하고 접촉하고 있는 용광 중에 있는 산소가 이제 슬래그 쪽으로 가는 탈산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일정 비율이 될 때까지는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광 중에 산소는 FU로 되어 있는 슬래그로 확산이 진행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탈산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슬래그하고 용광하고 산소 농도가 똑같으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산소 농도는 항상 어느 정도 남아 있죠. 그러니까 탈산이 완벽하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또 잘 안 쓴다. 그런데 그래도 이거 같은 경우는 표면에 항상 슬래그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확산 탈산은 어느 정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그 다음 페이지에는 강제 탈산이죠. 강제 탈산을 보고 탈산제에 의한 탈산 또는 뭐 석출 탈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강제 탈산은 석출 탈산을 그러는데, 이거는 산소와의 친화력이 FeO보다 큰 원소를 집어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소가 Fe하고 결합할 때 이렇게 결합되어 있거든요. FeO로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때 이 산소가 여기 있는 철보다 더
친화력이 큰 거, 예를 들어 알루미늄 같은 걸 넣어준다 그래요. 그러면 알루미늄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결합되는 거죠. 여기에 알루미늄이 들어가서 FeO는 남고 알루미늄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알루미늄만. 이런 반응이 바로 뭐 강제탈산, 속절탈산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거된 이런 건 이제 산소하고 결합됐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산화물이에요. 산화물. 자, 산화물이기 때문에 이런 산화물은 전부 다 슬랙으로 갑니다. 슬랙으로 가서 그래서 분리된 산화물은 전부 다 슬래그 중으로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합금할 때 같은 경우 이런 원소를 합금할 때는 그냥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합금철 또는 알루미늄 단계, 합금철이나 알루미늄 단계로 알루미늄도 커다란 형태로,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합금철 형태로 집어넣거든요. 합금철이라는 얘기는 저런 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리콘이다. 그러면 여기에 사용하는 탈산제로 사용하는 것이 주로 알루미늄, 그 다음에 실리콘, 그 다음에 칼슘 이런 거 등등 있지. 이때 이제 예를 들어서 또는 망간도 있고. 이때 예를 들어서 이걸 실리콘을 그냥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페로 실리콘이라는 걸로 이런 걸로 이렇게 집어넣죠. 페로라는 걸로. 그다음 망간도 역시 페로 망간 형태로 또는 페로 망간, 페로 실리콘 같이 들어있는 거. 페로 망간하고 실리콘하고 같이 들어있는 이렇게 페로라는 걸로 집어넣죠. 그래서 이렇게 합금철 형태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합금철 형태로. 그래야 이것이 이제 효율이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페로 알루미늄이라고는 없어요. 그렇게 안 쓰고 그냥 알루미늄은 커다란 덩어리 단계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다.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탈산제를 복합해서 하는 경우 그럴 때는 복합탈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요것처럼 이렇게 페로 망간 실리콘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쓰는 거죠. 자, 이때 요 탈산제로 쓰이는 탈산제의 구비 조건이 알루미늄 실은 이런 것 등의 구비 조건이 여기에 이렇게 있죠. 보면 그래서 산소와의 친화력이 Fe보다 커야 된다. 그 다음에 탈산제 용융점이 낮아야 되고 용광 중에서 쉽게 용해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탈산 생성물인 산화물이 부상 속도가 빨라야 되죠. 그래서 쉽게 슬랙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보통 탈산 속도 그러면 여기서 탈산이 돼갖고 탈산돼서 완전히 위로 올라가기까지 슬랙으로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고 탈산 속도라는 건데 그 탈산 속도를 좌우하는 요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첨가한 탈산제가 용광 중에서 얼마만큼 빨리 용해될 것이냐. 그래서 아까 여기에 용해가 빨려야 된다겠죠. 용해가 얼마만큼 용해되느냐. 그 다음에 들어간 탈산제가 산소하고 여기 있는 FeO 요 성분에 있는 산소하고 얼마만큼 화학 반응이 잘 될 것인가. 이거는 친화력하고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탈산 생성물이 빨리 핵이 돼갖고 빨리 고체로 돼갖고 액체 된다고 해도 하여간 어쨌든 이게 빨리 산화물로 형성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산화물이 핵이 빨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핵이 점점점 커져서 산화물이 점점점 자기네끼리 모여서 그러면 자기네끼리 모여서 이렇게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빨리 제거가 되는 거죠. 부상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때 탈산 반응 생성물에 핵 성장 기구가 있거든요. 핵 성장 기구. 여기 아까 핵이 생성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야 크기가 커져갖고 빨리 부상 분리가 되거든요. 이런 데 핵 성장 기구는 보면은 탈산 원소와 산소의 확산에 따른 그래서 점점 산소하고서는 반응 생성물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런
그래서 그런 확산에 따른 성장. 그 다음에 탈산 생성물이 용광 중에서 브라운 온돈이라고 해서 얘가 이제 계속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면서 다른 작은 그 생성물 같은 거를 합체하는 겁니다. 그런 거 이제 브라운 운동에 의한 거고. 그 다음에 부상 속도의 상대적인 차이에 의해서 충돌에 따른 응집 및 성장. 역시 마찬가지로 요 위에 거하고 유사한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떠오를 때, 처음에 떠오를 때는 조그만데 이것이 점점점 올라가면서 다른 거하고 합쳐지면서 그때 이제 점점 빨라지는 거죠. 크기가 커지니까. 그 다음에 용광 교반에 의한 거, 이거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와 같이 점점 다른 것하고 응집을 해갖고 커지는 형태입니다. 자, 탈산 방법을 볼까요? 첫 번째, 이제 분체치법 또는 TN법 그렇게 표현합니다. 분체치법, TN법. 초기에는 타락 목적으로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타락을 하면서 탈산도 같이 하고 비금 개재물도 같이 이렇게 제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는 탈산 재료는 알미늄 또는 탄화칼슘, CaC2 또는 CaSR 또는 CaO, MG 이런 것 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탈산재를 말 그대로 분체이기 때문에 0.1 내지 1.0mm 크기로 아주 작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작게 만들어서 이거를 아르곤가스하고서는 같이 렌스를 통해서 취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에 아르곤가스하고 분체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다가 렌스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취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처리되면서 타랑도 같이 된다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타랑도 되기 때문에 황화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산화물, 요거는 탈산에서 나온 거고, 타랑은 요거죠. 자, 이런 것들이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만약 이런 것들이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면 결국은 슬래그 이방성이 나오는 거죠. 즉 뭐냐면 슬래그에 의한 결함 같은 건데요.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좀 빨리 슬래그로 이게 부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앞에서 조건 중에 하나가 이런 조건이 있었죠. 여기 탈산 생성물의 부상 속도가 커서 쉽게 슬래그화해야 될 것. 그래서 빨리 부상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AL탄 발사법이라고 있습니다. AL탄 발사법이라고 해서 ABS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ABS 같은 경우는 탈산재, 주로 알미늄 같은 거를, 알미늄 같은 탈산재를 탄환 형태로 만듭니다. 포탄처럼 만들어 갖고 이걸 갖다가 용광 깊숙이 발사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그냥 고체 덩어리를 그냥 집어넣다 보면 얘가 빨리 녹기 때문에 용광의 온도가 상당히 높죠. 보통 한 1500, 1600도 되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면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용광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그냥 고체 덩어리 이렇게 집어넣으면 밑에 들어가기도 전에 여기서 다 녹아버려요. 그러면 밑에서는 여기서 이미 반응이 끝나고 말죠. 그러면 밑에서는 반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만 탈산이 되고 여기는 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탄환 형태로 만들어서 고압으로 팍 쏴주면 어떻습니까? 이거 안으로 푹 들어가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용례가 돼서 쫙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밑에도 되고 위도 다 되는 거죠. 이렇게 용광 깊숙이 발사하는 방법이다. 탄환 형태로. 그걸 보고 이제 ABS법이다. 그래서 발사된 탄환이 용광 표면에서 산화하게 되기 전에 깊숙이 들어가라고요. 깊이까지 이렇게 그래야 이제 균일한 탈산 작용이 된다. 그런 부분에서 또 탈산제나 합금원소의 실수율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탈산도 안정화되고요. 그래서 탈산도 잘 되고. 그리고 용용 알미늄 같은 경우도 이거의 함량을 줄일 수 있죠. 이게 알미늄은 용광 중에 들어가 있으면
얘도 완전 취성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알루미늄은 공기 중에 질소하고 잘 결합해서 이제 ALN이라는 걸 이렇게 형성하고 합니다. 그러면 얘로 인해서 시효경화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함량을 줄여야 된다. 자, 이쪽에 보면 SCAT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SCA법은 ABS법에서 알루미늄 대신 CASR 요런 걸 쓰는 겁니다. CASR. 그래서 여기서 요거하고 차이점은 알루미늄을 쓰면 ABS법, 그 다음에 CASR을 쓰면은 CAAT법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발사하는 탄환의 형상과 그 다음에 속도, 발사 압력이죠. 형상과 이런 속도에 따라서 탈산제의 실수율이나 용의 알루미늄 양이 결정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일정한 형성하고 그 다음에 발사 속도도 일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AL선 발사법이라고 WF법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요 그림,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알루미늄 선을 이걸 연속적으로 이렇게 쓱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루미늄에 의한 탈산의 실수율을 최대로 높이고 그 다음에 용의 알루미늄의 양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알루미늄 선을 연속적으로 계속 쏴주는 거죠. 보통 10mm 굵기의 알루미늄 선을 핀치롤로 해갖고 이걸 고속으로 쫙 쏴주는 겁니다. 이때 속도가 초당 8m. 초당 8m니까 상당히 빠른 거죠. 자, 그러면서 이때 이제 요거 와이어를 이렇게 집어넣을 때 요 밑에 아르곤 가스나 질소 같은 거, 아르곤이나 질소 같은 걸 이렇게 취입을 하면은 훨씬 더 균일한 산화가 되겠죠. 이렇게 레이더 아래에서 질소나 아르곤을 교반한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루미늄의 선의 지름, 그래서 이 선의 지름과 그 다음에 첨가 속도, 요 속도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아까 여기 탄환에서도 형상과 속도가 달라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선에서도 선의 지름과 그 다음에 첨가 속도가 효과를 좌우한다. 그 다음에 CAS법이 있습니다. 또는 SAB법 또는 레이들레 성분 조정법인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레이들에다가 레이들레 용광에다가 내화물로 축조된 별도의 작은 용기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합금처를 첨가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별도의 작은 용기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별도의 용기를 이렇게 거꾸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합금처를 잔뜩 집어넣어요. 집어넣고서 얘를 쿡 누르면 여기서 이제 용광하고 반응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가겠죠. 이때 이제 여기다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알루미늄을 이렇게 취입한다든지 그러면 좀 더 효과적이고라 그죠. 자, 이런 것이 이제 CAS법. 개념 잡기 문제 해볼까요? 탈산제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산소와의 친화력이 클 것 맞지요. 그 다음에 용광 중에 급속히 용이할 것 맞고, 그 다음에 탈산 생성물의 부상 속도가 적을 것 아니죠. 빠르야 되죠. 빨리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틀렸습니다. 빨리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